안녕하세요. 이제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월 14일 날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1.25%까지 올렸죠. 예, 그러고 난 이후에도 어,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얘기하는 거는 1.25%도 낮은 수치이고 1.5%도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상 앞으로 계속해서 올릴 거니까 그에 대해서 대비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뭐 회색고 불속 온다, 자산 대폭락이 예고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뭡니까 그 경제부총리가 뭐 집값이 거품이 심하다, 집을 지금 현재 사면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바깥에 그 전문가라고 불리는 어, 이들은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X, 홍춘 X 이런 이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벼랑으로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는 이제 서서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함부로 빚졌다가는 그냥 거짓골이 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심하면 한강으로 뛰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함부로 이제 남한테 이제 휘둘려서 남 말 믿고 갭투기 하겠다고 이제 쫓아다니다가는 그냥 인생이 그냥 한순간에 망가지는 거죠. 예전에도 그런 이런 비일비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나라 불문하고 뭐 미국에서 뭐 영국에서 뭐 지역에 그냥 열심히 이제 농사짓 하고 사는 이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오는 거죠. 야, 되게 싼 이자로 땅을 사게 해줄 테니까 지금 내가 되게 좁은 땅에서 이렇게 되게 팍팍하게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넓게 넓은 땅에 농사를 더 지어봐. 그러면은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꼬드깁니다. 그렇게 저금리로 이제 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농부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좀 지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땅값이 올랐대요. 뭐지? 정말 땅값이 오르네. 그래서 이제 또 은행 창구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또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또 돈을 빌렸죠. 땅을 또 샀죠. 그렇게 계속 땅을 넓혔습니다. 땅을 넓히고 사람을 더 구해서 농사를 더 짓고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 보니까 이거 뭐지?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보다 저금리에 대출 받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오르니까 땅으로 버는 돈이 더 많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땅을 이렇게 몇 번 팔았더니 또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욕심이 막 생기는 거죠. 어? 내가 이자를 뭐 예를 들어 이자를 뭐 3%로 대출 받아 가지고 땅을 5억치를 샀는데 10억치를 샀는데 한 몇 달 가지고 있다가 땅 사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 사는 거죠. 파는 거죠. 15억에 판 거예요. 5억이 그냥 생기는 거죠. 뭐지? 이런 새로운 세계가 신세계가 있었단 말인가? 내가 열심히 악착같이 일을 해도 한 달에 1년에 몇 천만 원 벌기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땅을 저금리에 사서 그냥 팔았더니 그냥 5억이 생기네. 이거다. 내가 농사 같은 어떻게 허접한 일에 내가 인생을 쏟았다는 게 그동안 바보같이 살은 거네. 야, 돈 마구 빌려. 이빠이 돈 빌리는 거예요. 은행에 저금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아서 이제 큰 부자가 되려고 이제 막 머릿속으로 이제 막 꿈을 꿨던 거죠. 근데 그러고 봤더니 갑자기 땅이 안 팔려요. 그리고 되돌아봤더니 그동안에 농사 짓는 거는 나 개판 쳤던 거죠. 뭐지? 생업을 내버려 두고 부동산 투기에 빠졌던 거죠.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은행에서 저금리로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게 혹해가지고 생업이었던 농사를 내팽개치고 어느샌가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집이 안 부동산이 안 팔리네? 땅이 안 팔리네? 그래, 뭐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뭐 지나고 나면 또 살 사람이 오겠지. 그러면 옛날에
10억에 내가 매입한 거 15억에 팔았는데 아이 그래 한 13억에 팔면 뭐 조금만 먹으면 되지. 요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은행이 어느샌가 와서 얘기합니다. 예전에 금리 너 3%로 빌려줬는데 요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금리를 3%가 아니라 한 6%로 올려야겠어. 갑자기 내가 이상해지는 거죠. 뭐지? 내 계산법하고 조금 달라지네? 이러면서 알겠어 하고 이렇게 이제 7%에 6%에 인제 이자를 내줘? 나중에 좀 지났더니 은행이 또 와요. 야 알고 봤더니 지금 땅값이 되게 폭락해 가지고 너한테 빌려주는 그 땅에 이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이자가 7%가 아니라 10% 내야 된대.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하고 이렇게 돌아왔지만 이러다가 정말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인제 땅도 예전처럼 안 팔리던데.' 이렇게 인제 계속 겁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은행에서 나중에 또 옵니다. "야 너 땅값이 되게 많이 폭락해 가지고 너 빌렸던 돈 너 이제 은행 뭐야 땅 사겠다고 빌려갔던 돈 있잖아. 그 돈 중에 일부를 갚아야 될 것 같아. 너 땅 이렇게 몇 개 있잖아. 뭐 3 억씩 해 가지고 야 뭐 이번 달까지 다음 달까지 그 대출에 나갔던 원금의 그 일부를 내놔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래." 그러면 이 농부는 인제 갑자기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은행에 가서 싹싹 빌고 있는 거죠. 싹싹 빌고 있는 거고 은행은 뭐라고 하냐면 "너 빚 계속 못 갚았잖아. 연체했잖아. 그 담보로 해서 빌려갔던 돈이었으니까 그 돈 대신 내가 네 땅을 다 가져가야 되겠어." 싹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빚은 땅을 다 뺏겼는데도 빚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요.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은행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인제 땅도 없잖아. 뭐 해 가지고 나한테 이자 갚고 원금 갖고 살래? 대신 너 대출을 10 년짜리로 했잖아. 그거 10 년짜리 내가 30 년으로 늘려 줄게. 40 년으로 늘려 줄게."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와서 얘기하냐면 "너 일할 거 없잖아. 네가 원래 일하던 그 땅 있잖아. 그 땅 한 2배 정도 되는 땅 부쳐 먹게 해줄 테니까 그 땅에서 빡세게 농사짓 해 가지고 번 돈 나한테 이자로 다 내놔. 그래도 거기서 농사 지으면 밥은 먹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은행이 얘기하는 말대로 끌려갑니다. 옛날에 내 땅이 한 마지기였으면 두 마지, 세 마지기 훨씬 더 넓은 땅에서 대가리 쳐박고 농사일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 돈을 대부분 다 은행에 이자로 다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삽니다. 내가 욕심 부려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농사 내팽개치고 땅 투기하다가 망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땅같이 다 뺏겼던 거죠, 은행에.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뒤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은행이라고 하는 데서 원래 수작을 부렸던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작업하기 위해서 저금리 첫 번째 저금리에 인제 땅을 구매할 돈을 저금리에 대출해 줬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순간순간 그 중간중간에 그 땅을 사겠다고 이렇게 나섰던 인제 업자가 있었는데 그 업자는 은행이 원래 내세웠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게끔 10 억짜리 땅을 15 억에 사게끔 하고 17 억에 사게끔 했던 사 줬던 그 업자는 알고 봤더니 은행에서 나온 사람이었던 거죠. 은행 돈 빌려 가지고 그냥 샀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또 은행에서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땅을 사겠다고 인제 나선 업자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은행은 인제 나를 수술하기 위해서 나를 작업하기 위해서 땅이 안 팔리게 해 놓고 또 탐욕을 부추겨서 농사일을 안 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일해서 돈 버는 그런 어 스스로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빼앗았던 거죠. 그래 놓고 교묘히 어 생업보다 부동산 투기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수월한 방법인 것처럼 자꾸 세뇌를 시켰던 거죠. 그래 놓고 땅값을 일부러 폭락시켰던 거죠. 왜?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수요자가 없으면 아무리 공급자가 인제 갑이 아닌 을이 되니까 땅값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니까 나중에는 또 이자를 못 내고 원금을 못 갚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그 땅을 다시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고도 남아있는 빚을 감당 못하니까 나에게 소장농이 되게끔 전락을 시켰던 거죠. 이게 제가 이제 뭐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지만, 이게 뭐 비단 뭐 영국에서만, 미국에서만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죠. 한국에서도 있었죠. 한국에서도 과거에 뭐 지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이 이제 그렇게 했죠. 자작농을 이제 꼬드겨 가지고 이제 뭐 노름을 하게 하든 뭘 하게 하든 일단 빚지게 만들죠. 자신에게. 그리고 빚지게 한 다음에 뺏는 거죠. 땅을 뺐든 마누라를 뺐든 딸을 뺐든 자식을 데려가서 이렇게 노예로 삼든, 그리고 그 사람까지도 노예로 전락시켰던 거죠. 한국에서도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뭐 예전부터 전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빚지면 노예된다라는 건 그냥 당연한 얘기였던 거죠. 자유인은 자기 스스로 돈 벌어서 자기 스스로 먹고 사는, 남에게 빚지지 않고 저축해놓고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유인인 거고, 남에게 빚져가지고 남의 말에 끌려다니고 고개 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노예인 거죠. 이제 그런 노예가 이제 앞으로 금융노예라 그래가지고 600만 명이 넘다고 하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수를 세본 건 아니지만 뭐 여기저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 거죠. 심각한 얘기인 거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건 뻔히 정해져 있는 거죠. 절대 고개 들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일만 하게 될 것이고, 뭐 퇴근하고 나면 또 다시 다른 직장으로, 다른 일터로 또 일하러 가게 될 것이고,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 여러 가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이제 허덕이면서 하는 거죠. 이게 사는 건가 싶은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는 거죠. 왜? 발이 땀나도록 뛰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겨우겨우 밥 먹고 사니까요. 은행은 그걸 알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이제 계속 젖어들게 만들고 탐욕과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그걸 빌미로 가지고 있는 걸 뺏어가는 거죠. 한 방에 다 빼지는 않는 거죠. 왜? 한 방에 다 뺏으면 상대방이 포기해버릴까봐, 두 손 두 발 들어버릴까봐 조금씩 조금씩 그냥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1.25% 만들었습니다. 1.5도 별로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1.58까지 금방 올린다라는 거고, 지금 뭐 1.25% 올리고 난 뒤에도 서너 차례는 올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연말 되면 그냥 2% 만들겠다라는 거죠. 올해 연말에 2% 만들고, 뭐 내년에 뭐 2.75% 만들고, 그 다음 년도 3.5% 만들고, 또 뭐 3.5% 만들고, 3.5% 만들고, 3.5% 4% 만들고, 이러면 그냥 곡소리 나는 거죠. 지금도 시중금리 7% 8% 얘기하는데, 내년 되면 시중금리 그냥 10%가 그냥 일어나는 일일 것 같은 거죠. 믿기 어려운 일들이 아마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도망가는 사람 생기고, 집 않고 쓰러지는 사람 있고,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겠죠. 거품이 너무 커졌던 거죠. 자기 분수 안에서, 자기 범위 안에서 자기가 딱 감당할 정도 수준으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마 대거 몰락하는 거죠. 앞으로는 더욱더 자신의 일, 생업에 더 치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버티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무서운 세상이 이제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일하는 게 되게 우습게 보였을 거예요. 때 빠지게 일해봤자 연봉 뭐 월급 200만원 300만원 받아서 앞이 안 보이는데, 깜깜한데, 그래봤자 1년에 1000만원 모으기가 정말 어려운데, 부동산 분양받았더니, 아파트 분양받았더니 뭐 시세 차익이 5억이래 7억이래. 눈이 뒤집히는 거죠. 야, 내가 직장생활 해가지고 20년 벌어도 뭐 손에도 못 만질 돈을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서 벌 수 있다고? 눈이 뒤집히는 게 당연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뭐 청년들이 영끌 비투했다고 하는데, 영끌 그럴만 했죠.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전세금이 너무 폭등하니까 뭐 이사 다니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무리하게 빚져서라도 집을 사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연거래 해가지고 집을 샀던 주변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3억 대출 받아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그 아파트가 12억이 됐대. 10억이 됐대. 5억 7억을 벌었대요. 정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나는 왜 아무 짓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후회도 막 되는 거죠. 주변에서 벼락거지래요. 가만히 있어서 아무 짓 안 해가지고 거지 됐다고. 질러야 된다고. 빚도 자산이라고. 먼저 움직인 놈이 돈 버는 거라고. 재테크 공부해야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갭투기 배워야 된다고. 업자들한테 가서 유튜브 강사, 뭐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가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막 갖다 주면서 막 듣는 거죠. 뭐 별하별 이름의 그 사기꾼들이, 업자들이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월천 뭐라 그러고 월 1000만 원 버는 뭐라 그러고, 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업자로 강사로 나서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을 벌었을 거예요. 앞광고 뒷광고 별짓거리 다 해가면서. 근데 그들에게 걸려들었던 낚였던 이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세상에 절대 만만한 거 없는 거죠.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고 부동산으로 돈을 팍팍 벌면 뭐 전부 다 부동산 업자여야 되지 생업에 왜 전도하냐는 거죠. 생업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것 같아도 절대 우스운 거 아니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허름하고 조그마한 가게들, 아, 저런 사람들은 뭐 먹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고 30년 전에도 있었던 가게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내공이 있는 거죠. 절대 우스워 보이는 그런 이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되게 흐름해 보이고 없어 보이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기꾼들은 슈트 입고 아주 멋지고 깔끔하고 되게 휘황찬란하고 되게 멋있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는 이들 중에 대부분 다 빈 깡통이죠.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게 혹해서 넘어가면 그냥 인생이 그냥 몰락하는 거죠. 변신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절대 만만하고 쉬운 거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둬야 됩니다. 예. 이미 기득권들이 짜놓은 그 거대한 그 빚쟁이로 전락시키는 금융노예 만드는 그 프레임, 그 작업에 걸려들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빚지라 무리해서라도 뭐 투기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그게 돈 버는 길이다, 경제적인 자유 길이다, 지금의 너의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계속 꼬드기고 탐욕을, 욕심을 부추길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돈 벌 수 있는 길을 옆에서 나서서 권하는 이들은 잘 없다. 그게 현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세상 절대 만만하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저 얻어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또 그저 얻어진 대로 또 나중에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망가지는 길인 거죠.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바이할 때 접대를 되게 많이 받죠. 그러면 이제 계속 착각하는 거죠. 자신 잘난 사람이고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근데 그 영향력은 그 자리를 내려오는 순간 없어지는 그냥 신기루와 같은 거죠. 근데 계속 착각하는 거죠. 씁쓸한 모습인 거죠.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무너지지 않고 인생이 벼랑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빌라 투기 안 하고 분양 못 받으면 아주 큰일 난 것처럼 아주 병신 같은 바보 같은 한심한 인간으로 이렇게 한동안 몇 년 동안 이 나라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죠. 어이없는 일인 거죠. 사기고 초작이고 가짜였는데 자기 소신 지키고 상식대로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둔하고 멍청하다라고 주변에서 눈치를 줬죠. 근데 이제는 이제 드러나는 거죠. 서서히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망하면 뛰어내려야 되고 아마 죽어야지만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작과 사기 작업하는 계속 벌어질 거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자본주의 세상의 이 험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든 자신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즐겁게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